2026년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블랙 먼데이 충격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무너졌고 반도체주도 대형주부터 소부장까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코스피가 8,0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1,000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시장이 공포에서 빠르게 되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 중심에는 다시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올랐고 코스닥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익 IPS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원익 IPS가 왜 이렇게 강한지, 이 반등을 단순 급등으로만 봐야 하는지 아니면 반도체 상비주 재평가 흐름으로 봐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방등의 출발점은 외부 변수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 마벨, 인텔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반등하면서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도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중동 긴장 완화 기대도 붙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면 시장은 바로 위험 자산을 다시 보게 됩니다. 환율도 중요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내려서 출발하면서 외국인 수급 부담도 일부 줄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금리, 환율, 중동 리스크, 반도체 차익 실현이 한꺼번에 시장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그중 일부 부담이 풀리면서 반도체와 코스닥 성장주 쪽으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원익 IPS의 급등도 이 큰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오늘 원익 IPS가 강했던 이유는 개별 종목 뉴스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전체가 반도체 소부장을 다시 보는 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상위권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작년에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시장의 중심에 가까웠다면 올해는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 기업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권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이 상위권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하루 급등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커지고 HBM과 D램 투자 사이클이 살아나면서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회사뿐 아니라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장비 기업들까지 시장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원익 IPS는 바로 그 흐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입니다. 전공정이라는 말은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앞단의 공정을 말합니다.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입히고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고 열 처리를 하면서 반도체 회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원익 IPS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증착 장비와 열 처리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공장 안에서 실제 제품이 만들어지도록 핵심 설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AI 반도체가 잘 팔리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은 D램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좋은 D램을 만들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전공정 장비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원익 IPS가 단순 장비주가 아니라 AI 반도체 생산 확대의 길목에 있는 종목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HBM 이야기도 여기서 연결됩니다. HBM은 후공정과 패키징만 중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물론 HBM을 쌓고 연결하는 공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HBM 안에 들어가는 D램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재료가 있어야 좋은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좋은 D램이 있어야 좋은 HBM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HBM 수요가 커질수록 최선단 D램 생산 능력도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과 DDR5, AI 서버용 메모리 생산에 늘리게 되면 전공정 장비 수요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에서 원익 IPS가 다시 주목받는 겁니다. 시장은 이제 HBM 수혜를 후공정에서만 찾지 않습니다. D램 전공정, 증착, 시가, 열처리, 검사, 소재까지 돈의 흐름이 더 넓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익 IPS 급등해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WF입니다. WFE는 웨이퍼 팹 장비입니다.
반도체 공장 안에서 웨이퍼를 실제로 가공하는 장비들을 말합니다. 노광, 증착, 식각, 세정, 열 처리 같은 장비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글로벌 WFE 시장이 장기 슈퍼사이클 초입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서버 투자와 메모리 빅3의 증설, 파운드리 신규 팹 가동, 클린룸 확보가 같이 맞물리면서 장비 출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이건 원익 IPS 같은 전공정 장비 기업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단순히 오늘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산업의 큰 투자 사이클이 원익 IPS를 다시 보게 만든 겁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시장이 설비 투자 방향을 먼저 계산할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성격이 있습니다. 원익 IPS의 실적도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 원익 IPS는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이 늘었고 반도체 장비 매출과 부품, 기술 용역 매출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다만 수익성은 아직 더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전공정 장비, 피어그룹 대비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강하게 오를 때는 시장 기대가 먼저 갑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오래 유지하려면 실적이 따라와야 합니다. 수주가 늘고 출하가 이어지고 검수가 마무리되고 매출로 잡히고 마진이 개선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원익 IPS가 진짜 강한 장비주로 계속 평가받으려면 오늘의 급등보다 앞으로의 실적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R&D 투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원익 IPS는 1분기에 연구개발 비용을 크게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정 장비 기업에게 R&D는 비용이면서 동시에 미래입니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장비 기술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장비는 단순히 돌아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수율을 높이고 불량을 줄이고 더 정밀한 막을 만들고 더 안정적인 공정을 구현하는 장비입니다. 여기서 연구개발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원익 IPS가 단기 실적만 보는 기업이라면 R&D 비용 부담이 약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 사이클이 길게 이어지는 구간이라면 기술 준비를 많이 해둔 기업이 다음 발주에서 더 좋은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는 단순 급등주가 아니라 기술 투자와 장비 사이클을 같이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급등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반등이 강할수록 추격 매수 욕심이 커집니다. 특히 며칠 전 폭락장에서 겁을 먹고 팔았던 투자자들은 오늘 급등을 보면 다시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원익 IPS는 이미 최근 크게 움직인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으로 올라올 정도로 시장 관심이 강하게 붙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가격이 먼저 많이 달렸다면 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급등은 분명 강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급등 그 자체가 매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가격 위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받아주는지, 장비주 전체 수급이 유지되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뉴스가 실제 장비 발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기준을 단순하게 잡아야 합니다. 원익 IPS를 보유한 이유가 반도체 장비 사이클이라면 하루 등락보다 수주와 실적을 봐야 합니다. HBM과 D램 투자 확대가 유지되는지, 전공정 장비 발주 기대가 살아있는지, 원익 IPS가 매출과 마진으로 증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기 급등을 보고 들어간 경우라면 가격 기준이 필요합니다. 단기 매매로 들어갔는데 장기 성장 스토리로 버티기 시작하면 대응이 흐려집니다. 오늘처럼 시장 전체가 강한 날에는 종목이 좋아서 오르는 부분과 시장 반등에 같이 끌려오르는 부분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보유자는 흥분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신규 접근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원익 IPS는 분명 매력적인 장비주입니다. AI 반도체, HBM, D램 투자, WFE 슈퍼사이클, 코스닥 소부장 재평가라는 흐름을 모두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과 좋은 종목을 급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규 접근은 장중 고점 추격보다 눌림에서 수급을 확인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버티는지,
주봉상 종가가 안정되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아래에서 다시 받아주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오늘처럼 매수 사이드카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급하게 오른 날에는 하루 반등만으로 모든 불안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좋은 장은 기회를 주지만 급한 장은 실수도 같이 만듭니다. 원익 IPS에서 앞으로 볼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 투자입니다. 둘째, HBM과 D램 수요가 실제 전공정 장비 발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셋째, 원익 IPS의 수주와 매출 인식, 그리고 마진 개선입니다. 넷째, 코스닥 소부장으로 들어오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입니다. 이 4가지가 같이 맞으면 원익 IPS는 단순 급등주가 아니라 반도체 장비 사이클의 핵심 종목으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이미 많이 오른 만큼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대감과 실적 사이의 간격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돈을 엔비디아에서 시작해 SK하이닉스, HBM으로 갔고 삼성전자의 추격과 D램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 돈은 전공정 장비, 소재, 후공정, 검사, 기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익 IPS는 그중에서도 전공정 장비라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오늘 급등은 그 길목이 시장의 관심을 다시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반도체 장비주는 기대감보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수주가 나오고 매출이 잡히고 마진이 개선될 때 시장 평가는 더 단단해집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지수와 종목이 크게 흔들리는 장에서는 종목 하나보다 돈의 이동 경로를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원익 IPS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강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살아났고 반도체 대형주와 소부장 종목들이 함께 반등했습니다. 원익 IPS도 그 흐름 속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급등만으로 모든 판단을 끝내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반도체 장비주가 실제 수주와 실적으로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익 IPS는 분명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AI 반도체와 HBM, D램 투자, WFE 슈퍼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급등의 크기보다 그 급등을 받쳐줄 숫자가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원익 IPS와 함께 움직이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크닉스, 리누공업 같은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수급 흐름을 비교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